안녕하세요. 오늘은 1871년 영해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좀 덜 알려졌을 수도 있는 동학봉기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영예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또 당시 사람들을 움직였던 생각, 그 근본적인 게 무엇이었는지 핵심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1894년 가부농민혁명은 많이 아시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곧 한일이다.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 있잖아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편격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고종실록 같은 공식 기록도 있고 또 교남공적처럼 체포된 사람들 증언 기록, 심지어 영해부적변문축 같이 당시 진압군의 일지까지 있으니 다양한 목소리로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그 핵심 사상, 동학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 그게 뿌리니까요. 시천주, 그리고 인내천. 내 안에 하느님을 모셨으니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시 그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료들에서도 이 평등 사상이 봉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수훈 최재우는 이걸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신, 그러니까 정성, 공경, 믿음으로 실천하라고 했죠. 실천이 중요했군요. 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수심정기,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서 바로 서려는 뭐랄까 주체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당시의 사회가 각자 위심,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분위기였다면 동학은 다 같이 잘 사는 대동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1871년 영해에서 그야말로 폭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우 제삿날에 수백 명이 모여서 관아습격하고 부사까지 살해하고 와 정말 격렬했네요. 네, 상당히 격렬했죠. 근데 왜 하필 영해였을까요? 단순히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원 요구만으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론 교조 신원 요구가 있었지만 자료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요. 그 영해 지역만의 특수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구향과 신향, 그러니까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 이게 향전이라고 하죠. 이런 해묵은 갈등이 있었고요. 향전. 네. 그리고 뿌리 깊은 신분 차별에 대한 불만도 컸고 결정적으로 박하선이라는 동학교도가 고문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 직접적인 탄압이. 그렇죠. 관의 탄압이 정말 극심했던 거예요. 여기에 동학의 그 평등 사상이 딱 결합되면서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여러 도화선에 동시에 불이 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이 사건의 성격을 두고 해석이 좀 갈리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교남공적이라고 체포된 동학교도들 신문 기록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던데요. 이게 정말 교조 신원운동에만 초점을 맞춘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사회 변화, 그러니까 봉건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핵심 논쟁거리입니다. 실제로 교남공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체포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교조 신원을 목표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참여자들 면면을 보면 영해 사람뿐 아니라 경주, 안동, 평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왔고요. 신분도 양반부터 상민까지 아주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종교운동이나 지역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지배층 입장에서 쓴 신미하변 실기 같은 기록에서는 이걸 그냥 변란이다, 흉도들의 난동이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려고 하거든요. 참 시각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어느 한 기록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상반된 시각들을 교차해서 보면서 당시의 복잡한 진실에 좀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비록 실패로 끝나고 정말 많은 희색이 따랐지만 이 영해에서의 외침이 그냥 사라진 건 아니군요. 그럼요. 이후에 갑오농민혁명이나 3.1운동 같은 더 큰 민족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폭정을 끝내고 백성을 구한다. 제폭, 구민,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꿈. 이런 열망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서 계속 이어져 온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역사가 생각보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관련 유적 발굴이나 정비도 좀 미흡하고 때로는 이필제의 난처럼 주동자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왜곡되기도 했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기억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군요. 네, 단순히 그냥 기념관 하나 짓고 끝내는 걸 넘어서 영의 동학혁명이 품었던 그 인간 존중과 평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오늘날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1871년 영해의 그 뜨거웠던 봄을 되짚어 보면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들의 열망 그리고 동학사상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죠. 공유해 주신 여러 기록들을 통해 보니까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난이 아니라 평등과 존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향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결국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사회 또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그 치열했던 외침과 정신을 우리가 단순히 기념비 속에 그냥 가두는 대신에 어떻게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